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오늘은 달러 원 환율 대비부터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보여줬던 차트랑 거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코스피 지수고 요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이것을 향해서 환율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었던 이 평균값을 한참 넘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평균가가 900원 미치었는데 돌파한 이후 이 평균가 상단이 900원대가 현재 바닥권인 900원대입니다. 물론 고점에서 1800원대를 찍긴 했지만 평단가 하단이 900원이고 상단은 1200원이었습니다. 가끔 1400원, 1600원도 찌르긴 했지만 그것 또한 이 환율의 평균 단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 일부 중에 하나였다는 것. 지금 현재 원활류 대비 차트 코스피 지수입니다. 요게 코스피 지수 지금 2600원대에서 잘 지진했지만 곧 깨질 것 같습니다. 환율은 거기에 비해 2600원 상대적으로 1250원 평균 상단 가격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딱딱이로 넘는 게 아니라 울루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렁이 땀 넘어가듯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또는 국내의 달러가 헌혈을 하듯이 피가 쪽쪽 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IMF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금이 달러다. 이 이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기 뭘로 삽니까? 달러입니다. 기름? 달러. 또 뭐 있습니까? 테슬라 전기차? 달러. 루시드? 전기차? 달러. 이거 사우디 건데 왜 달러냐고요? 루시드의 지분,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지분,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생양아치입니다.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중국의 기초 자본은 블랙록, 골드만삭스라는 것. 그 둘의 기업도 어느 집단의 일부에 속한 기업일 뿐이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앞으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류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백신. 중국에서 약이 나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약이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만든 약 잘 먹었다면 지금 상하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미국에 한 발 물러나 백신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달러가 이제는 기축 통화가 아니라는 어떤 병비리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아직은 미국은 엄청 무서운 호랑이입니다. 중국은 아직 커봤자 종이짝 같은 호랑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두 개의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빈곤국, 식능국 모두가 같이 피가 빨리고 피가 쪽쪽 빨리는 아주 어려운 고단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달러에 대한 대항적 전쟁이냐 아니면 배고픔에 지친 반대편 중국 또는 러시아 그 어떤 집단에 속해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할 것이냐, 그것은 각 나라별 선택적 과목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라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위치에 있어 반도체를 팔아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인데 3나노 양산이 TSMC보다 한참 뒤져진 날짜에 양산을 하게 되거나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에 봤었을 때 IMF랑 조건들이 다 틀리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 틀립니다. IMF 때는 원자재 값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진 않았습니다. 3저라고 해서 유가도 저가, 금리도 저가, 또 뭐가 저가일까? 죄송합니다. 기억났다. 저 달러가 600원, 600원이었다고, 저 달러였다고 좋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도 200만 호 아파트 건설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 4년도 그때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겠지요. 가격은 199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겠지만 서울만큼은 고점이 1994년 5월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인천의 각 아파트별로 호가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들을 들여보곤 합니다. 그쪽 가격은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맞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고 하늘을 나는 덕이 브레이크 없이 하늘을 날다. 바람이 불었을 때 내려앉았어야 됐는데 우리는 브레이크를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우리는 브레이크라는 것을 준비하고도 수많은 자동차에 센서를 달고 있으면서도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방향 지시등을 무시하고 미쳐 달리고 있는 한 스포츠카의 일부에 속할 뿐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라에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와 어떤 이기적인 집단은 개인의 부동산과 자산의 보호 본능을 위하여 보호 본능 그런 것들을 위하여 서민과 나라를 등지고 무너질 것도 알면서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것들. 90년대 자료를 찾다 3조 호황이라 치는 2011년 아니 2021년 6월달 기사인데 3조 호황이 나타났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잘 방어되거나 지켜질 것입니다. 100불. 거기에 맞춰 전기차 관련 부품들 이런 것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수급이 잘 맞춰질 것입니다. 건설 자재도 올해만큼은 어느 고점에 도달하여 잘 지켜낼 것이라 보겠지만 1차 산업인 이 소맥, 현미, 옥수수, 대두유, 코코아, 원면, 커피, 설탕,
1차적인 산업, 농업, 요것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빈곤국들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곧 미국 FOMC로부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빈곤국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디폴트, 나라 디폴트 말고 여기에 있는 국민들, 이거 생산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이유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역병보다 무서운 전쟁, 전쟁보다 무서운 배고픔. 우리는 역병을 지나온 것입니다. 결코 역병 덕에 버려졌던 파티는 얼른 잊고 전쟁과 배고픔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가 안 고프고 나만 전쟁 안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피가 없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역병보다 무서운 전쟁과 배고픔입니다. 그것들은 어느덧 내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떠든 것입니다. 앞으로 요 가격들 3배 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든 안 하든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요거는 이미 물론 물 건너갔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른 판이 짜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판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저는 요것들은 어떻게 가격이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 피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거기에 대비해서 달러를 사두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보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도 사기가 두렵고 주식도 사기가 두렵고 금도 사기가 두렵습니다. 전기차를 사자니 전기차 값이 떨어질 것 같고 멋진 차를 사자니 기름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살 게 없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달러를 사고 싶습니다. 달러가 답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